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네이버를 볼 텐데 일단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현재 11월 15일 이제 중순이 다 지나가네요. 네, 오전 11시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5% 정도 하락을 어제 했고 이게 뭐 네이버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제 시장을 보신 분들은 코스피의 하락에 많이들 또 공포를 느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그런 하락에 4.5% 정도 하락? 근데 저는 여러분들 네이버 같은 경우 제가 계속 이야기해 드리고 있던 게 뭡니까? 결국에 네이버가 더 큰 상승을 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단일 종목들에 쏠려 있는 수급의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런 재분배가 시작될 만한 시작점이 저는 시작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타점이라는 걸 잡아 나가기 위해선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어 역시나 미증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시장에 대한 흐름이 섹터의 재분배가 시작될 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AI 쪽도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볼 수 있는 또 세 번째로는 크게 볼 때 뭐 플랫폼이나 결제 시스템까지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주목받지 못했던 특히나 무슨 AI 쪽에서도 아직 다른 섹터들보다 더 올라가지 못했던 네이버를 우리가 주목을 하고 지금은 절대 매도할 단계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네,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앞으로 더더더 좋은 일들 많이 생길 거니까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일단 미증시를 볼까요? 그리고 미증시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면은 일단 오늘 마감이 이제 저가 매수세에 한 번 하락이 크게 나왔다가 다시 좀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단 말이지. 근데 이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아직 시장이 완전히 돌아왔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해외 지수 차트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나스닥 차트는 장중에 마이너스 거의 2%대까지 하락했다가 그래도 좀 반등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반도체 지수 또한 마찬가지고 다우존스나 S&P 500까지도 거의 비슷한 흐름인데 이게 그 우리나라 코스피를 또 한번 봐야 돼요.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면요. 코스피가 3.81%로 정말 큰 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리고 최근에 한번 조정을 받고 반등이 오는 척했지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한 패턴들은 일반적으로 한 번 더 저점 바닥에 대한 리테스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리테스트에 대한 하락이 끝나는 그 지점부터 네이버는 정말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이때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재분배의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이걸 보면은 iShares ETF 시장이 그래도 좀 반등하면서 끝났지만 반등은 아니고 전날 하락했던 거에 종가 마감 딱 그대로 끝났어요. 이게 미 선물 시장이 이런 식으로 되면은 월요일 날 한 번 더 좀 약세로 시작할 가능성이 크거든. 그리고 다음 주에 19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어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정말 큰 이슈가 될 것이고 또 FMC 회의까지도 여러 가지 볼 만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의 혼조세에 우리가 네이버 주가를 들고 있는 분들이라면 일단은 흔들리지 마세요. 네, 일단 흔들리지 마시고요. 정확한 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를 할 만한 타점은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 볼 만합니다. 여기 이 상승 추세가 깨졌다? 이게 뭐 깨지면은 이런 말들 하더라고. 이게 깨지면 끝난다? 그렇게 제발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결국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올라가는 거고요. 결국 시장의 반등이 나올 때 진짜 상승은 네이버는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점 제가 이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보고 이야기를 해 드려 볼까 하는데 일단 그걸 볼까요? 뭐 금요일 날장은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가 없잖아. 이게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근데 또 이 한 달 이제 누적순 매도를 3 개월치 누적순 매도를 보면은 외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를 하고 있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 지금까지 외인들이 강력하게 매도를 했다. 그리고 그게 장기화됐다. 그럼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지. 이제서야 크게 돌아올 만한 자리가 임박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외인들도 무조건 매도만 하지 않아.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듯이 지금부터 우리가 기회를 꼭 잡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자, 제가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보고 이야기해 드려볼까 하는데 네이버 볼게요. 우리의 관점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단지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지금 나오는 이 조정 단계 있지.
지금 나오는 이 조정 단계가 여기서 나오는 이 조정 단계가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가 가장 관건인 건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나오는 조정 단계가 충분히 여기 쌍바닥 라인까지도 열려 있고 밑에서 올라오는 이평선들에 대한 지점까지도 떨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은 매수를 관점을 가져갈 때는 어설픈 자리에서 잡기보단 여기까지 떨어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타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매수하지 말라. 물론 이 자리까지 안 떨어지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럼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의 우리의 대응으로 앞으로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면 되는 거고, 물론 추가적으로 비중을 더 못 실은 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겠지만 절대로 매수 타점은 그런 아쉬움 때문에 이상한 어설픈 자리에서 우리가 하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아직 매도할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결국 강한 추세는 계속 올라와 주고 있고 이런 채널링 안에서 계속 이런 등락폭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고요.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을 내가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매수나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이 50%가 될지 100%가 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이 오더라도 조정에서 또 절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고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진짜 대응해야 되는 타점이 나올 때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 함께 이끌어 가듯이 타점이 나올 때 제가 최대한 빠르게 라이브 방송을 켜서라도 알려드릴 거고 영상을 최대한 짧게 찍어서라도 알려드릴 텐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게 장중이고 평일이다 보니까 이 차트를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회사 눈치 보여가지고 잘 못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아니면 자영업하시는 분들 바빠가지고 우리 주부님들도 바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다이렉트로 문자로 먼저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아시겠죠? 진짜 정확한 매수나 정확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은 문자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네이버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이버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자 남기시면 제가 최대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예요.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일괄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타점이라는 걸 이제 알려드릴 때 불특정 다수에게 제가 관점을 알려드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끔씩 막 저에게 기프트코인이나 선물 같은 거 보내신 분들이 많아요. 이거를 제가 받을 수는 없어요. 대신 여러분들 이런 거 말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눌러주시는 것만 해주시면 저는 정말 그걸로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뭘 이런 걸 공유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미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 그리고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 저는 미증시도 하고 코인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있어요. 이런 시장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죠. 저도 이 주식 초보 시절에 진짜 주린이 시절에 재무제표 보고 기사 뉴스 보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손실을 정말 많이 봤거든. 내가 매수 타점이나 매도 타점도 잘 못 잡고.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반전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 나갔던 거.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앞으로 이러한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갈 거고 이런 노하우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또 해 나갈지 이런 노하우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고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외로워.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도 힘들어. 아시겠죠? 그리고 영상 말미에 제가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매도 타점을 잡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좋은 그림 좀 같이 그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그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